법무부 차관님. 네. 형사소송법 211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사소송법 211조. 211조. 말씀해 보세요. 조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돼요? 형사소송법 211조. 예, 지금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따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네. 형사소송법 211조. 현행법. 예. 211조는 현행법인과 준현행법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네. 네네. 읽어보세요. 1항에 대해서 현행범인의 정의를 하고 있고 2항은 이제 현행범인 요건으로 규정. 현행범은 누구든지. 예. 읽어보세요. 211조 2항은 1호가 이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호는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호는 신체나 의복률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그리고 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범죄가 맞는 말인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범죄가 될 때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검찰이 김성원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반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비아폰 관련해서 이 피켓에 보면 누구에게 비아폰이 주어졌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직자예요? 아니죠. 왜 비아폰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왜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곳에 껴드는 거죠? 김건희에게 비아폰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상원이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노상원이 경호처로부터 비아폰을 받을 대상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노상원이 공직자도 아니고 비아폰을 받을 대상이에요? 공직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자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아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영현백, 시신이 생기면 시신을 담는 비닐백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3,000개가 넘게 군에서 영현백을 준비했답니다.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종이관을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종이백, 종이관 1,000개를 알아본 것은 이 비아폰을 받은 노상원이 오눔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정치인, 법관 모두 다를 데리고 가서 수거하는 장소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종이관 1,000개를 알아봤답니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게 더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3,000개 넘는 영현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벌써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서영교는 노상원 수첩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법관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싸그리 싹싹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노상원에게 비아폰까지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불법 비상계엄으로 해서 내란을 책독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어제 나온 것은 뭡니까? 북한에 비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라. 그것도 아파치라고 하는 헬기로. 그리고 들리게, 북에서 들리게 비아폰도 아닌 폰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치 저격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옹호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윤석열의 전쟁 유도 그리고 정치인들과 법관, 언론인 등을 모두 다 수거해서 시신이 될 경우에는 비닐백에 넣으려고 영양백을 3,000개 넘게 벌써 구입한 정황, 그리고 또 종이관을 1,000개 넘게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모두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비상계엄은 왜 만드는 거예요? 왜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부인에게 비하폰까지 줘가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에도 여야가 없어야 되지만 이 내란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영연백 3,000개 구입했다는데요. 저도 체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극소수의 찐윤 의원들이 아니면 비윤 의원들도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처럼 체포되고 저 신세가 됐을지도 몰라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비상계엄 내란, 특히 저 영연백 시신 수습하려고 3,000개를 구입했다는 저 뉴스는 그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동훈 공수처장, 김석우 처장,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법제처장님 다 무사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기존에 있는 사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탈모 자리에 머리 심듯이 새로 심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저기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유상범 간사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 예. 찐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법무부 장관 대행님, PPT 올려주세요. 영연백 계속 묻겠습니다. 그 영연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종이관 문의했던 곳이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라고 하고 이게 오음리에 있는 군대거든요. 네. 그 지금 특수본 지금 내란 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에 들어가 있는 이 오음리 수거 대상을 체포해가지고 오음리로 지금 수거 수집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음리는 이 영현백 그 종이관을 그 문의한 주문한 그 2군단이 오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노상원 수첩 관련해가지고 특수본에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수본에서 노상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렇게 저거 한번 보세요. 내란숙의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거든요. 근데 살인범이 지금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와서 지금 안락하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우리 국민들은 이 법률가들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내란을 저지른 저런 중대한 범죄자는 잘 구속해 줄겠거니 잘 구속해서 잘 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 저지른 대통령은 내란을 저질러서 이 탄핵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거든요. 저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 봐요. 법무차관님 헌법재판관 되시고 싶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나 검찰총장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방통위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성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시한 거 안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사람들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모든 법률은 차관님도 법률가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도 아니면서 헌법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도 법원의 판사는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한테는 이게 더 나아. 형사소송법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윤석열한테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이러면서 구속 취소를 해버렸어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본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존중한다고 했으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이 즉시범입니까, 차관님? 뭐 계속범적인 성격도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은 현행범인입니다. 계속범이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가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뿐더러 직무유기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죄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비리의 공범이네요. 역사가 한번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저희는 검사 2,300명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차관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시항고권을 행사할 거라고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예요. 왜냐하면 맨날 구속하고 칠판에 적혀있어요. 달력에 구속기간이 날로 적혀있지 시간으로 적혀있지 않거든요.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찬가지 지휘권남용이거든요. 특수본 지침에 있는 법에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법무부에서 4년 전 윤석열 감찰하듯이 직접 감찰에 나서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본과 관련된 어떤 지시와 관련된 그런 위법성 주장 부분은 이 기본적으로 특수본 그 예규가 있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만들어진 규정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법 규정에 따라 지휘는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적법한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대검의 지휘권은. 네네. 시한권은 심우정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한권을 심우정이 행사하기 위해서 왜 대검 회의를 수집합니까?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특수본에서 시한권을 행사할지 구속이 취소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대검에서 그거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직시한법권 행사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심우정의 직시한법권이 아닙니다. 네, 대검과 특별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네,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친 사항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무차관, 네,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우정 청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그리고 부분은 네. 특수본에 간섭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이걸 자꾸 변명하면 되나? 자, 차관. 네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집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고에 3일장, 5일장이라고 하나요? 72시간장, 120시간장. 뭘로 표현해요? 자기들도 시간으로 내놓고 바로 대검에서도 날짜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차관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니, 위원님. 하는 행동이 뭐예요? 네, 그 부분은 그건 차관이 아니야. 정무직이야 당신은.
감사원장. 예. 아까 복귀 인사를 하면서 네. 헌재에서 잘못이 없어서 복귀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죠. 뭐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뭐 똑똑히 말해봐요. 뭐 일부 뭐 어떤 재주가 있어서 네. 문재인, 윤석열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3대 정권의 3년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감사원장도 최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잘못됐다고 헌재에서 인정했죠. 적시했죠. 절차적인 그다음에 부분 하나만 인정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예. 법사위 감사원 현장 검증 이것도 적시했죠. 네, 자료 요구. 관저의 예. 감사 잘못됐다고 적시했죠. 관저 감사. 그러면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지적이 됐다고 하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복귀했으니까 잘하겠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지. 아까 그 원안을 봐요. 이러면 안 되죠.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리고 잘하겠다는 취지로 임기 말씀드렸고요.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다음 정권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더라도 내란 수계는 파면되는 거예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있으면 또 다른 정권에 감사원장 하면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해서 되겠어요? 뭐 저도 별로 그러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잘했어요. 저하고도 잘 알았잖아요. 예, 사람이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냐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게 잘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나잖아요.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공수처장, 네. 검찰총장 수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경제수석의 미르재단 수금 사원한 것 478억 공개,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사할 거다요, 안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경청함에 들었고, 또 그런데 예. 공수처장은 들었고 참작하고, 그래도 우리는 공수처가 잘해주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범죄정보관실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나서서 해주잖아요. 네. 도울 수가 없어. 하도 무능하니까.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고, 또 도와주시는 마음도 또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오는 일은 그 수사로 보여드렸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역할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관우 본부장,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분들은 물론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엄연하게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잘 참작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예, 영장 담당 법관들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원사님. 네. 천대엽 처장님. 예. 그 구속 취소